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죠. 건폐율 나왔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상한선 등이 다 정해집니다. 정해져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건폐율 뭐냐? 이거죠.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지에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 위에서 봅니다. 보면 이러한 넓이의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대지 면적. 이것은요 바로 건축 면적. 건물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높이는 안 보입니다. 딱 보이는 요 단면적이죠. 단면적.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으로 에어싸여 있는 이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요 넓이가 보니까 10m요. 넓이가 20m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10m요. 이쪽에 보니까 8m입니다. 이같이 자, 대지 면적이 10 곱하기 20 하니까 이것이 200입니다. 200인데 건축 넓이가 8 곱하기 10은 80 딱 나오죠. 80 곱하기 100%면 공두개 지우고 40%를 가지고 있는 건폐율 가진 건물 이겁니다. 이것인데 이 건폐율의 상한선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 2, 1, 2, 3, 중, 1, 유, 건, 전, 일, 준, 보, 생, 자, 보, 생, 개, 농자 21개죠. 보시면 저기죠. 일반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일종 일반, 이종 일반, 삼종 일반, 준 주거지역, 그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권리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녹지, 그다음에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 농림 자연분지역 21개입니다. 이 순서죠. 그래서 다 보시면 50%, 60%, 70%, 70%, 5, 6, 6, 5, 7, 90%, 80%, 80%, 70%, 9887, 70%, 70%, 70%, 777. 그다음에요. 20%, 20%, 20%, 20%, 20%, 40%, 20%, 20%, 둘둘둘, 둘둘 4, 둘둘,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5, 6, 6, 5, 7, 9887, 777, 둘둘둘, 둘둘 4, 둘둘의 요 상한선이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으면 요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다시 더 강화시킨 그 범위 내에서 토지가 이용됩니다. 근데 요 상한 시험에 안 나오고 요 상한선만 시험에 나오죠. 상한선은 맞추라.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보세요. 5번입니다. 다음 건폐율의 이 상한선 중에서 상한선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제일 큰 곳은 상업지역 쪽이겠죠. 근데 중에서도 9887, 80% 일반 상업지역 80%, 답은 2번이죠. 준주거지역 70%입니다. 그렇죠. 근린상업지역은요 70%입니다. 그렇죠. 공업지역 다 70%입니다. 일반 3종 50%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80% 이렇게 시험에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시험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보세요.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건폐율 한도가 높은 것은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추려 문제입니다.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 80%네요. 근린상업지역 70%네요.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자 60%네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50%죠. 그래서 답은 기역, 이현, 디귿 순서 맞추라. 이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5, 6, 6, 5, 7, 9, 8, 8, 7, 7, 7, 7,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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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둘, 꼭 외우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자, 건폐율도 순서를, 저번 시험 문제였죠. 그 건폐율 순서를 맞추라.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맞추면 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혹시나 또 있습니다. 용적률 나왔죠. 8번부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은 뭐냐 보니까 용적은 요거죠. 용적률은 자, 우리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면적이죠. 이것은요 위에서 안 봅니다. 요 대지를 끼고 있는 건축물 옆에서 딱 봅니다. 딱 봐요. 딱 보니까요. 요 대지 면적이 제가 다 200이다. 200인데 건물 각 층별로 나오는 것이 뭐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해서 한 개층, 두 개층, 세 개층, 네 층이 쌓여 있네요. 용적률 쌓여 있습니다. 있어요. 1층 딱 보니까 1층이 100이었어. 2층도 100입니다. 3층도 100입니다. 4층도 100이네요. 이걸 다 합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400이 딱 나오죠. 이것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 그래서 200분의 400% 하면 200 곱하기 100% 딱 하시면 키우고 바로 200%짜리의 용적률을 가진 건물이다.
이런 규모죠. 혹시나 이 건물이 지하층이 또 있어요. 지하층. 지하층 창고로 쏘여 있어요. 지하층도 100이 딱 나왔다. 그러면 연면적은요 500입니다. 500이지만 용적률은 쌓는 것이다. 즉 쌓는 것이니까 판 것은 빼야 돼. 연면적에 포함이 될지라도 판 것은 용적 하트는 뺀다 해서 이것이 500이지만 항상 이것은요 대지는 200이지만 연면적은 계속 400이 올라가서 항상 지하는 빼고 나서 용적률을 계산한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이 더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있죠? 자, 역시 1, 2, 1, 2, 3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순수에 의해서 보시면요. 100부터 올라가죠. 100, 150, 200, 250, 300인데 350이는데 훨씬죠? 500. 그 다음에요. 상업지역 중심 1500, 1300, 1100, 200씩 뺍니다. 빼죠? 900입니다. 900. 그 다음에 300, 300, 350, 400. 다 녹지야 전부 다 보시면 다 보시면 80입니다. 80인데 100짜리가 3개 나옵니다. 3개 나와요. 80, 또 80, 100, 80, 80입니다. 100이 나오는 생산관리지역 개발 유보한 곳이다. 개발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계획관리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발자가 붙는 곳은 100, 100, 100. 또 일종이죠. 일종 보시면 공을 뺄까요? 네. 일종 전용도 100이죠. 100이니까 100은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를 또 맞추라 라는 문제가 또 나와 있죠. 8번 문제입니다. 자, 요 순서의 최대한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을 맞추라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이거 아시죠? 용도 지역들이 또 조정되는 특례받는 장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개수, 자치, 농산, 개수, 자치, 농산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다.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 시골 농촌에서 정해져 있는 바로 개발진흥지구,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취락지구, 농공단지, 또 공업지역 안에서 있는 바로 산업단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면 이제 근폐율을 올려준다랍니다. 보세요. 비도시 지역들 전부 다 보시면 거의 계획관리 빼놓고 다 20%입니다. 20%인데 요 20%인 요 지역 안에서 개발진흥지구가 딱 정해지면 얼마 됩니까? 40% 올라간다 하죠. 40% 올라갑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부분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20%입니다. 근데 요정도는 40%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들 보시면 공원 관리를 위해서 60%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또 취락지구들 시골 농촌에 있습니다. 농촌 다 20%인데 요건요 다시 60% 올려준다고 합니다. 농공단지 시골 농촌에 있는데 요거 장소도 이제 공장 지으면 땅이 좀 크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70%까지 준다 합니다. 또 산업단지 보시면요 공업지역은 다 70%인데 산업단지면 이것이 80%까지 올려준다 해서 개수, 자치, 농산 4, 4, 6, 6, 7, 8. 그 다음에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보시면 요 중에서도 개수, 자농에 해당하는 요 네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올려준다. 100%, 80%, 100%, 150% 올려줘서 특별하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다. 개수, 자농 180, 100, 150, 개수, 자치, 농산 4, 4, 6, 6, 7, 8 건폐율입니다. 이런 용적률 이것도 같이 해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네요. 9번 문제부터 10번부터 아주 복잡한 계산식이 쭉 나오죠. 머리 아픕니다. 자, 용도지역 제한 적용합니다. 하는데 보니까요, 대지가 보통은요, 한 개 용도지역이 한 개 지역에 다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그런데 간혹 보시면요, 두 군데 지역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에 보니까 이쪽에 주거지역이다. 한쪽에 보니까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넓이는요, 이것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쪽이 보니까 300이 포함이 되었다. 상업지역이 700이네요. 그러면 이 땅 주위는 절대 분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럴 때 분필하지 않고 안쪽이고 요 전체로 대지 활용할 때 요 대지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 제한하고요. 규모, 어떤 건폐율과 어떤 용적률을 적용을 할 것이냐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 건축물 종류 제한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토지가 확인이 딱 되어진다면 요 대지 내에서 더 넓은 더 넓은 쪽의 대지 조항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하니까 300쪽이 주거지역입니다. 700쪽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필 하면 안 됩니다. 요 전체 1000은 다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물 종류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거죠.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혜택을 안 줍니다. 이것은요 주어진 만치 비례해서만 건축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보시면 만약에 요 시에서 이쪽 주어지게 돼서 용적률 상한선을 만약에요 200% 주었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서 상한선을 만약에 이쪽에서 500% 주어져 있습니다. 500%. 그러면요 요 대시 내에서 최대 건축 가능한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면 건물 종류는 상업지역에 따라서 아주 좋은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지만 규모는요 주어진 만치만 준다 해서 그러면 이쪽은 3, 2, 6 최대 건축은 600입니다. 600제곱미터. 이쪽은 5, 7, 35, 3,500입니다. 두 개 합하니까 4,100의 최대 연면적 가진 건물을 상업지역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걸칠 때의 핵인 제한의 특례입니다. 이 문제가 쭉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문제 나오시면요,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3분, 4분 동안 고민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요 풀 때 말입니다. 딴 거 10개 못 풉니다. 이거 나오시면 통과하세요. 통과하십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매년 또 나오다가 저번 해와 그저번 해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다 했지만 올렸지만요. 요거 이 다음 시험에 꼭 나오긴 나와도 푸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끝에요. 답안 마킹 하고 나서 시간 좀 보고 나서 그때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푸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푸시면 안 되니까 통째로 통과하고 싶어도 그래도 문제니까 우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9번 가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A 도시에서의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가 100,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1000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이죠. 부자입니다. 이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토지가 보면 800이란 큰 땅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제2종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입니다. 일반 주거에서의 걸친 땅이 200입니다. 200 보십니다. 제1종 일반 주거 편리하지만 이쪽은요 청수가 4층 저층 제한받습니다. 이쪽은요 중층 제한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 이쪽 200 부분 포함해서 이만치 건물 지으면 중층짜리 큰 건물 지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보시면 330 이하인 쪽이 제2종 일반 주거 더 좋은 곳이지만 더 안 좋은 곳이 800이나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2종 일반 주거에 맞춰서 건축 못합니다. 못하고요 1종 일반에 맞춰서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청수가 4층 제한 받습니다.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하지만요 주어진 건폐율과 특히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용적률의 어떤 결정은요 주어진 만치 비례해서 준다 해서 보니까요 이 사람 이 땅에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에서의 용적률은 현재 요 시에서 12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는 200%입니다. 200%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서는요 요쪽은 120%, 800에 120%, 800에 120%니까 얼마 나옵니까? 보십니다. 200에 200%는 이쪽은 최대 4,000의 건축이 400의 그죠? 400의 건축이 가능한데 이쪽은요. 자, 80에 120% 하는 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120 나오려면 800하고도 얼마 나와야 됩니까? 헷갈려. 일정이 있습니다. 800에 120%는 800거라서 자 봅니다. 해볼게요. 자 150%는 이게 400인데 다음은 되는데 이게 120%죠? 자 보니까 일종 일반은 120%다. 그래서 800 곱하기 120% 이렇게 합니까? 100분의 120이죠? 하면 자 공 두 개 탁 치우고요. 8일은 8이 16이죠? 16. 맞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쪽은 최대 96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고 합쳐봅니다. 합쳐봐. 400 플러스 96. 합치니까 1000. 400입니다. 400이니까 1360의 최대 건축 가능하게 돼요. 자, 답은 역시 2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건축 제한은 더 넓은데 대지에 따르지만 그 규모는요 각각 주어진 만치 비례해서만 건축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겁니다. 9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갑니다. 대지가 1000입니다. 1000이네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나오네요. 또 다시 녹지가 나오죠. 녹지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요. 대지가 1000인데 요 중에서 700은요. 제2종 일반 조에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나머지 300이겠죠? 300은 제1종 일반 주에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 우리 제2종 일반 주거에서의 최대 용적률의 최단도는요. 이쪽은 150%입니다. 150%. 이거요. 이쪽은 딱 보니까요. 100%입니다. 100%이네요. 최대 건축 가능한 것은 얼마냐? 쉽죠, 그죠? 자, 700에 150% 하면 1000. 350 다음에 되니까 자, 1050입니다. 1050 가능하다. 이쪽은요. 300입니다. 두 개 딱 다니까 1350의 최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건물의 용도, 건물 종류는요. 제2종 일반 조에 맞춰서 중층짜리 아파트 지을 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죠. K시에 있는 갑의 대지가 제2종 일반 조와 상단 녹지가 있습니다. 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용도에 걸칠 때입니다. 그런데 걸치는 것이 어디냐? 한쪽이 보면 녹지입니다. 녹지에 걸친다고 합니다. 녹지에 걸쳐요. 걸치고요. 또 기타 다른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녹지가 걸치면 녹지 면적이 100이다. 100이고 이쪽이 보니까 800입니다. 800. 이와 같이 330이 한 땅이 녹지를 할지라도 녹지에 걸칠 때는 항상 이것이 이만치 크든 작든 항상 녹지는 따로 취급합니다. 하니까 녹지는 계속 녹지로 나눈다. 건물 종류 이쪽 부분은 녹지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어때요? 이걸 이해하시고 나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이제 K시에 있는 바로 갑의 대지가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와 그 다음에요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와 2종 일반 주거에 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 1000인데 이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에서의 최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냐? 1200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최대 건축 가능한 것이 1200이다. 그런데 자, 이럴 때 갑의 대지 위에 전체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것이 딱 나왔습니다. 하면서 밑에 보니까요. 생산 녹지의 용적률은 생산 녹지의 용적률은 이제 50%다. 이쪽은요. 이종 일반적으로 보니까 200%입니다. 20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서 200%를 적용했을 때 1200이 나왔다. 란 말은요. 곱하기 2죠. 곱하기 2, 6, 12. 6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에서 600이 해준 400이죠. 40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400에 50%, 이쪽은 최대 200만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요거 두 개 딱 합하니까 최대 1400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같은 기출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나왔다 푸시면 안 됐습니다. 통과하시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나시면 이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자, 건물이네요.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서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1개층과 지상 2개층에서 총 3개층을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청순이 2층이만 3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층이 엄시점인데 500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1층 보니까 1층이 점포입니다. 점포 쪽이 보니까 300인데 또 나머지 200. 이 보니까요. 이것이 뭐냐? 주차장입니다. 합니다. 다음에 2층이 사무실 공간으로서 500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데 요 토지 일대의 최대 건축이 200%가 가능한 바로 용적률 상한선 200%입니다. 200%인데 현재 이 건물에서 추가로 정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의 현재 상태의 용적률을 확인을 딱 해야 돼요. 자,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분의 연면적이 얼마냐 합니다. 자, 다 합하니까 1500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요,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또 있습니다. 용적률 할 때 지상에 있는 주차장 공간도 빠진다라고 합니다. 빠지니까 800만 다 올라갑니다. 현재는 이 건물이 800 곱하기 100% 딱 하니까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요 80%입니다. 80%. 그러면 추가로 120%의 추가 정축이 가능해진다가 딱 나옵니다. 대지 1000에 120% 바로 1200제곱미터의 추가 면적 정축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오죠. 그래서 답은요 120제곱미터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이네요. 13번. 자, 한 필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지상 최대 건축가격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묻고 있네요. 자, 봅니다. 보니까 한 필지가 현재 500입니다. 500제곱미터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요 안에 관련 안에 딱 보니까요, 당의 토지의 40%입니다. 40%. 이것이 40% 얼마입니까? 그러면 4, 5, 20, 200입니다. 200은 딱 보니까 이것이 제1종 전용 주관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나머지가 300입니다. 300은 어디냐 보니까 이것은 자연 녹지에 이쪽 지역은 자연 녹지에 지금 걸쳐 있는 대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니까 용적률이 1종 전용에서는요, 이것이 80%다. 이쪽은요 5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5 이쪽은 150의 최대 건축 가능하고 이쪽은요 286 160이 최대 가능해진다. 두 개 합하니까 310의 최대 연면적이 나올 수가 있다. 딱 나온 것이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4번 14번 문제입니다. 자, 또 이런 말 나오죠. 자, 우리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형성이 되어진 대지가 있다. 이 대지인데 이 대지의 용도지 구분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도로 따라 T 모양으로 지역 구분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편에 보니까 상업지역이 딱 펌이 딱 되어져 있네요. 기타 지역이 펌이 딱 되어 있다. 이럴 때는요 330이 아니죠. 아닙니다. 660제곱미터 200평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보다 이하인 땅이 딱 보이면 더 넓은데 토지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건폐와 용적은 주어진 만치 비례해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요 토지가 현재 500입니다. 전체가 500제곱미터인 땅이 있는데 자, 도로변 T 모양인데 걸린 상업지역 쪽이 보니까 400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요 제3종 일반 주거가 100이 포함이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다 상업지역처럼 활용할 수 있다. 참 좋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또 항상 분리해서 주죠. 자, 보는데 제3종 일반 주거입니다. 일반 주거 이쪽에 포함이 되어 이쪽에서의 용적률 한도가 250%입니다. 3종 일반 주거가 250%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어딥니까? 걸린 상업지역이 500%입니다. 500%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대지의 최대 건축 가능한 것은 100에 250%, 그러니까 이쪽은 250에 최대 건축이 가능해지고요. 250. 그 다음에 이쪽은요, 400에 500%, 4, 5, 20, 2000입니다. 2000. 두 개 합하니까 2250에 최대 건축 가능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나왔습니다. 용도지구. 자,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이런 제한들을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 이 제한들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가 있더랍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많습니다. 참 많아요. 고, 경, 미, 고, 시, 취, 개, 방, 특이었죠. 10개 있습니다. 또 26개 세 분이 쫙 되어지죠. 세 분이 쫙 되어집니다. 그럼 용도지구입니다. 이 많은데 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제한은 대통령령이냐? 아닙니다. 요 제한의 원칙은 뭐냐? 지구의 특성이 다 틀리니까 지역별로 다 틀려. 그냥 지역별로 알아서 그 지방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그 제한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정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외도 있다. 그래서 지구 가운데에서 이제 고도지구 높이입니다. 높이 결정 고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그 높이 결정은 계획이 조례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조례에서 아니고 이 계획으로서 고도지구의 높이를 결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 가운데서 공항시설이죠. 공항시설 인근지역의 행위제한은요 다 항공법에서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연취락지구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이죠. 자연취락지구 요 장소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해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죠. 하니까 바로 그 개발제한특별법에서 따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들 요 개발진흥지구는 각기 그 개발계획이 있으면 요 개발계획에서 제한할 것이고 해당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지구죠. 요 방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축법에서 보시면 일부 행위제한 사항이 들어오고 기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 자,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죠? 그럼 전부 다 뭐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가 정한다가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즉 X네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집단지락지구는 개발제한 특별법에서 제한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높이를 정한다. 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니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자, 자연취락지구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이 장소는요, 녹간농자죠. 녹지부터 관농자. 녹간농자 안에 있는 취락 형성 정비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녹지부터 시골 농촌은 전부 청수가 전부 다 4층 이하 청수 제한 받습니다. 5층짜리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짐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과 D가 돼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요합전 시험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자,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고 딱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사실 맞히기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럼 세세한 그 별표상에 한 가지 상이 있습니다. 이건 나면요, 털리라고 나온 문제이자 또는 느낌상으로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시골 농촌 말이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요 안에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예? 노래방, 취락지구, 시골 농촌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래방 짓게 해줍니다. 해줘. 그 다음에요, 축산업용 창고, 시골 농민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방송국 있으면 참 시골에 빛이 납니다. 참 좋아. 그런데 정신병원, 시골 농촌 마을에 정신병원이 가뜩이나 시골 농촌인데 정신병원이 있다.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이 정석이지. 외워서 산다.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표지입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용도 지역 등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시, 일단은 보전, 녹지, 관리는요, 보전, 관리죠. 해서 보시면 1번 맞습니다.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도시관리 계획으로서 높이를 정한다. 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자문을 통해서 높이 초과할 수 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높이를 정할 때 그 높이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번 점은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면적이 900이네요. 면적이 900인데 자, 한쪽에 포함이 되어진 것이 300이 준주거예. 다음에요. 보니까 600이 중공업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330 이하인 땅은 더 넓은데 중공업적에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준주거 아니겠죠? 답은 3번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요, 유보기한 내는 일절 다 안 된다 해서요. 도시군 계획 사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행위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또 얘기해요. 자, 어떤 종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잘 기존 건물인데 잘 쭉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법 등이 바뀌어서요, 또 용도 지역 등이 말입니다.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해도 계속 쭉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는요, 새로운 조항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 건물을 요 사이에 요 건물 요 위에 보십니다. 정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재축도 할 수 있고 대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럴 때 보시면 이 정축과 개축은 일부러 철거합니다. 일단요, 새 조항에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실돼서 다시 재축하거나 규모 안 키우는 대수는요, 이것은 이전처럼 할 수 있다. 그럼 범정이 바뀌어도 재축과 대수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축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 X가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제일 끝 문제죠. 보겠습니다. 자, 행위장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자, 1번 도관용자로 용도 증이 안 되어 있으면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한받는다죠. 그래서 도시가 아닙니다. 1번 X네요. 다음에 2번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뭡니까? 보전 녹지죠. 2번 X입니다. 관리가 세분 안 되었다. 보전 관리죠. 3번은 맞네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4번 일제다 못한다가 원칙이야. 그냥 민간도 제한도 못해요.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다. 민간 제한 못합니다. 4번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 구역 안에서는요, 이 민간 개발 행위라 할지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으면 해볼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번지문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번지문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에 도시군 계획 시설 파트로 입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